유명 정수기 회사의 간부 행세를 하며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자신에게 투자하면 달마다 3%의 수익금을 주겠다며 지인들로부터 돈을 끌어 모았는데요. 이렇게 가로챈 금액이 무려 370억 원이 넘었습니다. 피해자는 대부분 여성과 막역한 사이로 절친한 여고 동창이나 시누이 같은 가까운 친척이었습니다. 설마 내 친구가 또 내 친척이 사기를 치겠어라는 생각에 적게는 1억, 많게는 100억 원이 넘는 돈을 맡겼는데요. 지인을 상대로 벌인 사기극의 전말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. 암 환자인 55살 김모 씨는 요즘 통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. 진짜 처음에는 사기가 걸리고 진짜 누나 정말 미쳐버리는 거야. 평소 언니 동생하며 알고 지낸 지인의 딸 37살 주모 씨에게 투자한 1억 7천만 원을 모두 날리게 될 처지에 놓였기 때문입니다. 김 씨는 주 씨 결혼식에 참석할 정도로 각별한 사이였는데요. 비극은 주 씨가 김 씨에게 투자를 권유하면서 시작됐습니다. 돈을 좀 빌려줬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처음에 시작이 됐어요. 돈을 빌려주기로. 주 씨는 평소 자신이 유명 정수기 업체 간부라고 말했는데요. 처음엔 적은 돈이 남아 사업 자금을 빌려준다고 생각했습니다. 그런데 주 씨는 매달 2에서 4%에 해당하는 고수익을 주겠다며 김 씨에게 더 많은 돈을 투자하라고 권했습니다. 처음에는 이제 만약에 두 주만 그냥 주겠다. 그러면 원금하고 두 주만에 이자하고 싸게 줬어. 일주일 만에 주겠다. 그러면 일주일 만에 그렇게 해서 달라요. 그렇기 때문에 믿었던 거지. 주 씨가 칼같이 돈을 갚으면서 김 씨는 주 씨를 믿고 더 많은 돈을 건넸는데요. 그런데 지난 6월부터 수익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더니 지난달에는 사업증을 정리할 거라면서 오히려 돈을 더 빌려달라고 했다는 겁니다. 망설이던 김 씨에게 주 씨는 이자를 월 14%로 올려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. 지난해 암 수술을 받은 김 씨는 수술비 걱정에 결국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려줬습니다. 친정엄마 돈도 있고 지인들 돈도 있고 보험회사 같은 데도 이런 데도 돈을 대출을 해가지고 주고 또 카드에서도 대출을 해서 주고. 그렇게 해서 새롭게 7천만 원을 빌려준 김 씨. 앞서 투자한 돈 1억 원까지 더해 주 씨에게 건넨 돈이 모두 합쳐 1억 7천만 원이 넘습니다. 하지만 차용증을 쓴 그날 이후로 주 씨는 갑자기 잠적해버렸는데요. 전화를 해도 생전 전화가 안 돼. 설마 집에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이사 갔더니 이제 뒤통수가 띵한 거야. 뒤늦게 해당 정수기 업체에 연락해봤더니 주 씨 이름을 가진 간부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. 결국 김 씨는 경찰서를 찾아갔는데요. 경찰서에서 보다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. 그녀와 같은 피해자가 한두 명이 아니었던 겁니다. 5월 7일날 고소 들어오고 나서 그 건이 보안이 이제 상당히 커지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전담받고 그래서 수사한 겁니다. 지난 5일 경찰이 주 씨가 운영했다는 정수기 영업장을 찾아갔습니다. 그럴듯하게 꾸며진 사무실. 하지만 실제로 영업은 이뤄지지 않았다는데요. 사무실은 그저 투자금을 끌어모으기 위한 눈속임용에 불과했습니다. 다행히 지난 6일 사라졌던 주 씨가 경찰에 붙잡혔는데요. 본인 집이 아닌 그 지인 집에 이제 숨어 있는 거 우리가 추적해가지고 검거했는데 잡힐 때는 순순히 잡혀졌고 본인도 이미 낙담한 상태입니다. 이후 경찰 조사에서 주 씨의 사기 행각이 하나씩 드러났습니다. 그녀가 처음 유명 정수기 업체의 간부 행세를 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11년 8월. 그 이후 5년간 27명에게 무려 370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적게는 1억 원, 많게는 113억 원을 투자한 피해자까지 있었습니다. 다 지인입니다. 여고 동창 3인방이다라고 하는 정도로 친하게 지냈던 여고 동창들도 또 심지어는 시누이 가족들 또 인과관계에 있는 친한 사람들 아침에 그 야채즙이라든지 즙을 배달해 주시는 그분도 있어요. 피해자 대부분이 주 씨의 지인들이다 보니 투자 계획서나 차용증을 쓰지 않고 선뜻 돈을 건넨 사람도 있었습니다.
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5년이란 긴 시간 동안 지인들을 속일 수 있었던 걸까? 잘 안 믿는 사람들, 그거는 그 모 정수기 대형 모 업체 그 1링에 불러서 이리 와라 라고 해서 거기에서 자기가 정말 장인 것처럼 거기 사원들만 이용하는 휴게실에 그런 사기극도 한 거죠. 대담하게도 해당 업체 본사로 피해자를 끌어들여 투자 상담을 진행한 건데 사기극을 도운 사람도 있었습니다. 보험회사 직원 39살 최모 씨를 보험 계약을 미끼로 끌어들인 겁니다. 일종의 작전이죠. 예전에 받았던 명함이 있어요. 그 회사 남자 직원 거. 그걸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고 전화번호만 바꿔서 이분이 아는 지인 남자한테 네가 팀장인 것처럼 들어와라. 올라와라. 그래서 미리서 대기했다가 둘이서 잘 못 믿는 사람. 김 팀장 인사해. 이런 치밀한 사기극은 주 씨가 과거 해당 업체의 판매 사원으로 근무한 경험 때문에 가능했습니다. 그렇다면 주 씨는 지인들을 상대로 왜 이런 사기극을 시작한 걸까? 예전에 아마 배너 광고 이런 광고를 했었대요. 2002년도인지 중간에 이제 대형 어떤 광고사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본인이 밀린 거죠. 그러면서 빚이 좀 있었다고 그러고 그 빚 갚고 또 남편이 이제 사업하는데 그 사업 자금으로 집어넣어주고. 주 씨의 사기극은 지인들에게 큰 고통을 남겼습니다. 남편 퇴직금, 아버지 퇴직금, 자기가 여기저기 뺄 만한 데는 다 빼온 거예요. 본인 가족들 돈을 빼다가 투자한 사람들, 그래서 이혼한 사람도 있고. 전문가들은 지인들 사이의 거래에서도 반드시 차용증을 쓸 것을 권하고 비상식적인 고수익을 보장하는 투자는 의심부터 해볼 것을 조언했습니다.